봅시다. 아, 요새 안경 끼고 영상 찍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자, 더해서 2 이하 되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2, 1, 0 이렇게. 그럼 2 되는 방법은 문자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 되는 건 뭐 굳이 중복조합으로 해야 되나 싶어요. 어차피 이렇게 3개밖에 없을 거니까 3이라고 쓰셔도 되고, 굳이 중복조합 기호로 푼다면 문자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0 되는 방법은 0, 0, 0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10개입니다. 19번. 자, A, B를 8 이하로 만드는 건데 A, B의 대소관계가 좀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돼. 자연수 8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2개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 2개 선택 딱 하면 A가 누구야? 3. B가 누구예요? 7. 이렇게 2개 선택하면 A가 몇이야? 2. B가 몇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A가 몇이야? B가 몇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허용되고 8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니까 8H 2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됐죠? 너무 쉽죠? 그쵸? 다음 35쪽 21번 봅시다. 자, ABC는 14 이하고 짝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14 이하의 짝수들을 쭉 살펴보면 될 거야. 여기서 몇 개 뽑으면 되겠니? 3개 뽑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돼. 예를 들어 3개를 내가 이렇게 뽑았어. 그럼 A는 몇이야? 8. B는 몇이에요? 8. C도 몇이에요? 1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 10 빼기 1, 9, C 3. 이거 한 84일 겁니다. 되죠? 생각보다 괜찮죠? 24번. 이 중복조합 문제가 중복조합 문제끼리 모여 있을 때는 하나도 안 헷갈려. 이게 나중에 순열조합 문제랑 막 섞여 있으면 중복조합 문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중복조합들끼리 풀 때는 되게 쉬워요. 자, F5, F1, F2, 3이 이런 대소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공역의 원수 6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주면 될까? 3개를 뽑아주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4, 5, 5를 뽑았어. 그럼 F5는 몇이야? 4. F1은 몇이야? 5. F3은 몇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6H3이 그냥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근데 나 답지가 없는데? 답지 없어도 되겠지? 확인 좀 해줘요. 혹시 나 틀리는 거 있나? 자, 25번 봅시다. 어서 와. 자, F-1은 4래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은 4를 찍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FA랑 FP는 대소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A랑 B는 X의 원소고 B가 더 크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0은 4보다는 큰 거를 찍어줘야 되고, 여기 있는 1은 0이 찍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4, 6, 8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2개만 뽑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뽑으면 얘랑 둘 다 뭐야? 4가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뽑으면 F0은 4가 되고 이 1은 6이 되는 거죠. 어쨌든 몇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됐죠? 됐죠? 넘깁시다. 자, 36, 37은 여러분 질문은 없어서 제가 안 푸는데요. 개념 10번 이항계수의 성질에서는 여러분 이항계수의 성질 5가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이 전개식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저 x에다가 2나 3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걸 대입해서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 4개에다가 저번 시간에 5번까지 적어드렸죠. 5번은 뭐였죠? 얘를 미분해서 1 넣은 거였어. 그죠? 이 양변을 미분하는 아이디어는 잘 발휘 못 하실 때도 있어서 제가 5번 공식으로 아예 만들어 드렸어요. 기억날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오늘 1단원 마지막 개념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갑시다. 여기 안 했죠? 자, 요걸 이제 배우시면 제가 조합을 빨리 계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하 마지막 단원 순열과 조합에서 조합을 좀 열심히 배우신 분들, 조합을 좀 잘 배우신 분들은 이미 이걸 배우셨을 거야. 이 뭐 했는지 기억나니? 잘 봐요. 삼각형을 만드는데 왼쪽 변을 따라서 1을 쭉 써서 내려요. 삼각형을 만드는데 오른쪽 변을 따라서 1을 쭉쭉 써서 내려요. 오케이? 너 되게 맛있게 먹는다. 너 여기를 가운데를 채우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숫자 2개를 더해가지고 밑에 있는 숫자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a 플러스 b n승의 계수와 같다 이렇게 배우셨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배우실 때는 이 삼각형의 의가 자 얘네들이 다 이런 콤비네이션들이랑 1대1 대응이 돼요. 네 번째 줄은 3 콤비네이션들이랑 대응이 돼. 여섯 번째 줄은 5 콤비네이션들이랑 대응이 되겠지. 내가 쓰진 않을게요. 증명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나는 그래도 이 증명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 왜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콤비네이션들은 닮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콤비네이션 성질 중에 혹시 이 성질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요? 기억 잘 안 나죠? 기억 잘 안 나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콤비네이션 성질 2개 중에 하나거든? 우리 여기다가 적자. 여기 보시면 NCR은 NC N-R이다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콤비네이션 공식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 이 옆에다가 하나 더 적읍시다. 봐봐. N-1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 2개를 더하면 n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이 돼요 라는 공식인데 얘네 둘이 연속된 콤비네이션이어야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숫자는 우변에 있는 오른쪽 숫자는 둘 중에 더 큰 걸 따라와요. 자, 이런 공식이 있었어. 자, 얘는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증명은 안 적으셔도 돼. 이거 어차피 고1 때 배운 공식들이야. 이제 얘를 콤비네이션의 정의를 따라서 이렇게 적고 그냥 한번 깔고 빼서 한번 깔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거든. 자, 얘도 콤비네이션의 정의에 따라서 분자에 올려주고 빼서 한번 깔고 그냥 한번 깔고 여기에다가 뭐 R 여기에다가 뭐 n-1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네를 통분해서 덧셈하면 딱 얘가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 잘 들어봐. 여러분 어떤 n번째 줄엔 이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있는 게 4로 시작하거든.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게 4로 시작해. n번째 줄에는 n-1 콤비네이션 0, n-1 콤비네이션 1로 시작하는 n번째 줄에 콤비네이션들이 있겠죠.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이 밑에 있는 숫자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맞죠? 그럼 요건 n-1번째 콤비네이션들이고 그 다음 줄에는 무슨 콤비네이션이 있겠어? n번째 콤비네이션이 있겠지? 지금 이게 더해지는 걸 보면 있잖아? 요 아래에 있는 숫자의 오른쪽 숫자는 요 뒤에 있는 숫자를 따라와요. 그래서 얘가 됩니다, 얘가. 오케이? 어쨌든 그리고 콤비네이션들도 뒤에 0 달린 거나 이렇게 앞 숫자, 뒷 숫자 같은 거는 다 1이니까 저 콤비네이션의 성질 때문에 파스칼 삼각형이랑 같은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보세요. 1, 1, 1, 1331 여기까지 니네가 이미 외우고 있어. 그치? 왜냐면 니네들이 A 플러스 B 3승 계수를 알고 있으니까. 두 개 정도만 더 외워주면 콤비네이션 계산이 진짜 빨라요. 1, 4, 6, 4, 1, 1, 5, 10, 15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암산을 하는 거죠. 5 콤비네이션은 가운데 10이 들어있거든. 알겠어요? 전 6 콤비네이션까지는 암산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유형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좀 반복되거든? 그래서 고1 때 우리가 어떤 거 배웠었는지 좀 생각해 볼게. 여기 들어봐. 예를 들어 얘들아 4C2 더하기 4C3이 있잖아? 그러면 네 번째 콤비네이션인데 뒤에 있는 숫자가 연속되잖아. 그럼 이렇게 붙어있는 콤비네이션이란 얘기잖아. 더하면 몇 콤비네이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5 콤비네이션이 돼야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 따라오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배우셨었냐면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보세요. 앞에다가 윤성 오늘 안 자네. 앞에다가 4C 0을 더하는 거야. 오케이? 4C 0 몇이게? 1이에요, 1. 콤비네이션 뒤에 0 달려 있으면 다 1이거든요. 그 얘들아 이렇게 더하면 뭐야? 5C 1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더하면 뭘까? 그것이 6 콤비네이션이 돼야 되고 뒤에 있는 숫자 따라오는 거야. 큰 숫자.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그래서 답이 8C4 빼기 1이에요. 아까 1 더해놓고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봐봐. 이거 보이냐? 이거 나는 솔직히 이거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가 안 가르치고 넘어가면 나는 안 배웠는데 그럼 또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봐봐. 봐봐 얘들아.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아이고 아우 귀찮아.
됐죠?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내가 지금 적은 게 41부터 74까지지. 그치? 파스칼 삼각형에 왼쪽 변이랑 오른쪽 변 있잖아. 왼쪽 변이랑 오른쪽 변. 야, 어차피 이거 4C형이나 3C형이나 똑같은 거니까 내가 이렇게 더해도 상관없거든. 그치? 파스칼 삼각형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래. 봐봐. 왼쪽 변에 있는 어떤 숫자부터 해가지고 대각선 아래로 쭉 더해주잖아? 그러면 답이 얘가 돼요. 알겠어요? 이거 뭐 같아 보여요? 몰라. 하키 스틱이래. 하키 알아? 나무 하키 대 알아? 고등학교 때 그걸 많이 맞았는데 나무 하키 때가 진짜 아프거든. 나무가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쟤 또 잔다. 그 하키 스틱 공식이래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하키 스틱 공식은 여러분 뭐 스틱이 이 방향으로만 있진 않잖아. 여기 33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오는 뭐 요런 거? 얘도 얘랑 같아요. 이렇게 하키 스틱 모양을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알겠지? 계산해보면은 나와. 한번 보여줄게. 33 더하기 잠깐만, 내가 왼쪽을 이상하게 밀었지. 이렇게. 그래서 얘랑 같아. 여기 하키 스틱 모양이래, 하키 스틱. 알겠어요? 왜 왼쪽 방향으로 내린,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린 하키 스틱이랑 왜 왼쪽 아래로 내린 하키 스틱이랑 방향의 값이 같냐면, 여기 봐. 봐봐. 너네 43 뭐랑 같아? 52는 뭐랑 같아요? 63은 63이랑 같고 73은 뭐랑 같아? 그래서 얘들아, 파스칼 삼각형은 원래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키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도 값이 같은 거야. 알겠죠? 요거 하나 알고 있자. 이렇게. 뭐 나머진 별거 없어. 그냥 30번 하나만 풀어. 30번. 빨리 10초 만에 풀어. 정서 책 있어? 했죠. 자, 여기 연속된 6 콤비네이션이 있습니다. 7 콤비네이션이 돼야 되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따라와야 돼요. 큰 숫자. 자, 또 연속된 7 콤비네이션이 있습니다. 8 콤비네이션이 돼야 되고요. 큰 숫자 따라오면 돼요. 계산해 주시고. 자, 넘깁시다. 자, 유형 24번부터 이제 뒤는 여러분들 숙제로 해오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17번 같은 겁니다. 17번. 17번 풀어보세요. 41쪽에 17번. 그림이 너무 콤비네이션 밑에 있는 글자가 작아가지고 이거 안 보인다. 봅시다. 이제 여기 7번째 줄 콤비네이션이 7C형, 7C1, 7C, 7C3, 7C4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내려오면 답 뭐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틱 꺾이는 거야. 답이 74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으니까 저걸 모르면 좀 억울하겠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더하기 6C3. 근데 보통 이렇게 뒤에가 다 같아버리면은 이거 다 반대로 뒤집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거 3C0이랑 같이, 이건 4C1이랑 같죠. 이건 5C2랑 같이, 이건 6C3이랑 같이. 이렇게 뒤집어놔야 덧셈이 돼. 봐봐. 3C0은 뭐랑 같아? 그렇지. 1이니까 그냥 4C0이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5C1.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6C2.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7C3. 그냥 7C3. 뭐 7C3이든 7C4든 똑같으니까. 알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귀찮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오면 그림으로 해도 된다고. 끝.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여기 42, 43 쪽도 여러분들 숙제로 풀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실전 감각 업도 푸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1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플 시너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안 갖고 와도 돼요. 대신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숙제를 적어가야 돼. 갖고 온 사람들은 책에 체크해가면 되고. 알겠죠? 자, 2단원 46쪽 개념 12번으로 갑시다. 자, 새로운 단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용어 정리를 해오셔야겠지. 용어 정리를 해오셔야 돼요. 자, 저는 간단한 예제들을 들어가면서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시행.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경우의 수를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6개지. 6개면 뭐 있는 거야? 1, 2, 3, 4, 5, 6.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해. 보통 S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지. 시행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거든요. 자, 사건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라지 A나 라지 B로 많이 써요. 자, 사건 A 내가 그냥 해볼게. 짝수가 나온다. 뭐 이런 사건 말고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죠. 뭐 소수가 나온다. 근데 이거 너네 자연수의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0. 몇 거리는 소수가 있죠. 그 자연수 소수들 1과 자기 자신만이 약수인 이런 애들 있잖아. 맞아요? 이거 소수고 이런 애들도 소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옛날에는 사이시옷이 있었어가지고 소수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소수? 소수. 소수? 소수. 알겠죠? 난 몰랐어. 어쨌든 난 그냥 소수 이렇게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근원 사건 있잖아. 이거는 없는 책이 더 많아. 없는 책이 더 많아. 이 근원 사건이 뭐냐면은 표본 공간에 원소가 6개 있지. 맞아요? 얘네들 다 하나씩 다 뜯어버리는 거야. 이거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해. 사실 아직까지도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 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뭐 예를 들면은 10 이하의 눈이 나온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예를 들어 뭐 7 이상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공사건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전 사건은 표본 공간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정리해 오시는 거고 여기 지금 있어요. 자, 그래서 사건이 결정이 되면 이 사건들은 항상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사건에 해당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집합으로 만들어주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돼요.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확률과 경우의 수는 집합이랑 엄청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겁니다. 뭔가 경우의 수들을 집합으로 만들어 버릴 거거든. 됐죠? 됐죠? 오케이. 자, 9번, 10번 풀어보세요. 자, 9번 봅시다. 세 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젠 이런 걸 잘 읽으셔야 돼. 왜냐면 중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3개. 그 다음에 1, 3, 4 중에 하나를 쓰고 나면은 10의 자리, 1의 자리에는 이제 두 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 6개의 원소라는 건 일단 안 상태로 이제 6개를 다 써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만든 수가 홀수인 사건,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것들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4개 뽑아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하나도 안 어렵죠?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개념 13 봅시다. 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합이라는 것은 집합에서 합집합이랑 연관이 깊고, 곱사건이라는 것은 원래 교집합이랑 연관이 깊고,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합에서 얘기했던 서로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사건은 이름 자체가 뭐랑 비슷하니? 여집합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사건과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가 같아요.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겠네요. 자, 합사건은 뭐냐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불러. 그럼 내가 지금 위에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온다, 소수가 나온다로 사건 A랑 사건 B를 적어놨거든?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는 뭐야? 짝수가 나오거나 소수가 나오거나 이런 뜻이죠. 몇 개 있어요, 원소가? 이렇게 5개가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사건 A랑 사건 B를 조사했을 때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된 합사건은 A사건이랑 B사건의 합집합이랑 같단 말이지. 자, 곱사건은 뭐냐면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짝수면서 소수인 거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곱사건 구하면 교집합 나오는구나. 요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가 여기다 C사건을 하나 만들어 볼게.
자, 내가 C 사건 만들었죠? 여러분 A랑 C랑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A랑 C랑 교집합 없죠? 이때 A와 C는 배반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알겠죠? 이거 용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은 설명 안 할게요. A의 여사건은 요 2, 4, 6을 제외한 나머지 1, 3, 5를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용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자, 밑줄. 여기는 밑줄 거나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여기. 이걸 기호로 A 컴플리먼트라고 써. 근데 이게 용어는 몰랐을지언정 여러분 문제 풀면서 이미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기억나요? 문제 중에 1, 3, 5, 7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자릿수를 만들 때 앞에서 풀었던 문제 얘들아 3이 반드시 쓰이는 경우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그냥 이 3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껴놓고 4개죠.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에서 3이 한 번 쓰인다라는 것은 정반대말이 3이 안 쓰인다라는 거니까 157로 여길 채우고 여길 채우고 여길 채우는 경우의 수 27개를 딱 빼가지고 답이 37 나왔던 거.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런 거 이제 여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19번부터 22번까지 하세요. 아니, 너무 쉽죠? 빨리 합시다. 자, A.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이런 거 이제 집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A 집합, B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 둘은 배반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자, 다 적지 말고요. 다 적지 말고 제가 교집합만 적어볼게요. 괜찮아요? 소수도 3 있고 3의 배수도 3이 있지, 그지? 그럼 교집합이 존재를 한다는 건 배반은 아니란 얘기. 자, 그 다음에 6보다 큰 수가 적힌 카드, 그 다음에 4의 역작수. 그럼 얘네는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죠? 요런 거 이제 배반. 자, 그 다음에 22번. 자, 배반 사건인 거 찾아달래요. 자, A랑 B는 7이 겹쳐서 안 되고요. 그 다음 A랑 C는 겹치는 게 없어서 가능하고 B랑 C는 6이 겹쳐서 안 돼요. 자, 그래서 A와 C 이렇게 답 쓰시면 되겠지. 자, 넘기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뒤에는 그냥 숙제고요. 50쪽 개념 14번 펼치시고 쉬고 오겠습니다. 6시 5분까지 쉬시죠. 얘들아, 여기 봐봐요.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기호로 PA라고 쓸 거야.
알겠죠? PA라고 쓸 거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쓸 거야. 자, 우리 오늘 표본 공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표본 공간은 내가 알파벳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S라고 쓴다 그랬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건 A,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뭐 A라고 하면 A는 2, 4, 6을 원소로 갖고 있겠지. 너네 주사위 한 개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올 확률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50% 또는 분수로 2분의 1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자, 앞으로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확률이 계산이 돼요. 알겠죠? 자, 쓰세요. 여기 있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일부 경우의 수. 요게 이제 확률이야. 결국 확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경우의 수를 2번 계산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죠. 너무 쉽죠? 이걸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1, 2, 3, 4, 5, 6, 7, 8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요. 15번으로 갑시다. 51쪽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 공 꺼내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17, 18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약간 복습할 것도 있어서 시키는 거거든. 하준 그만 자 이제 해. 자, 얘들아 잘 봐요. 여기다 밑줄 그어요.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지금 공이 총 몇 개야? 6개죠. 6개죠. 자, 임의로 공을 두 개 동시에 꺼낸다는 얘기는 손을 집어넣어서 공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꺼낸다는 얘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화이트랑 파란색이 나왔을 때 화이트가 먼저 나왔는지 파란색이 먼저 나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를 잡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건 차례로 두 개를 꺼낼 때, 차례로 두 개를 꺼낼 때 이 문장이랑 좀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이런 상황밖에 잘 안 나오긴 해요. 차례로 두 개를 꺼내면 처음에 흰색 뽑고 두 번째 파란색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나오고 흰색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요거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야. 자, 두 개 모두 흰 공을 꺼낼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6시 2분의 4시 2거든?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써서 푸는 건데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 여기 흰색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2개가 있어. 흰색이랑 검은색이 구분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흰색이랑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들끼리 그다음 검은색들끼리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 다 다른 공 취급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확률이 안 나와. 이거 다 다른 공 취급해서 하는 거야. 그럼 6시 2의 의미는 뭐야?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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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5개인 거야. 오케이? 4시2는 뭐야? 이렇게 흰색 4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에 수 이렇게 6개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파란 공 한 개는 자, 어릴 때 다 했던 거긴 해.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62라고. 오케이? 15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흰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흰 공이 지금 몇 개 있어? 4개 중에 하나 꺼내고. 파란 공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중에 하나 꺼내고. 답이 15분의 8이거든? 이 8의 의미가 이렇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풀 때는 이렇게 문장으로 풀 거지만 의미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공들이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지만 다른 공 취급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 개수적인 개념이 확률에 들어가면서 확률이 나와요. 자, 넘기시면 자, 이제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2 배웠죠? 저기 우리 또 대답 잘해주는 저기 지민아, 다른 분들도 같이 생각해봐요. 동전 한 개 던지면, 동전을 하나 딱 던지면 앞면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50%, 2분의 1. 앞으로 분수로 읽읍시다. 2분의 1 맞죠? 맞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동전을 10번 틱틱틱틱틱 튀기면 앞면이 5번 나오니? 아니야. 수학적 확률 2분의 1이라는 건 그냥 앞면 5번 나올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뜻이지, 실제로는 6번 나올 수도 있고 7번 나올 수도 있고 8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동전을 10,000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 앞면이 정확히 5,000번은 안 나오겠지? 5,100번 나올 수도 있고 4,900번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 총 시행 횟수분의 어떤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직접 조사하는 거. 착착착착착 던져가지고. 이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알겠어요? 전체 시행 횟수분의 이제 나온 횟수를 계산하겠다, 이거 실제로. 오케이? 근데 봐봐요. 실제 시행 횟수를 내가 무한히 증가시켜. 그럼 얘는 수학적 확률의 수렴해요. 자,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좋아. 통계적 확률은 뭐라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근데 통계적 확률을 계속 조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학적 확률에 수렴해요. 알겠죠? 자, 얘네들이랑 내가 저기 기호를 맞춰줄게. 어머, 똑같네. 여기 있다. 그지? 그래서 요 옆에다가 이걸 써놔. 아, 이때 P를 사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하네. 아이씨, 이렇게 하지 말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글로만 적읍시다. 한글로만 적자. 통계적 확률은 결국 수학적 확률이랑 같아진다는 거. 그냥 이런 개념을 배우는 거야. 됐죠? 이제 개념 16번으로 오세요. 자, 결국 PA라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일부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절대 1보다 커질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음수도 될 수 없겠지. 자, 여기다가 밑줄. 여기서 만약에 PA가 1이면 A는 전 사건, PA가 0이면 A는 공사건입니다. 쓰세요. 자기 펜으로 꼭 쓰시고요. 이 전사건, 공사건이라는 용어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2, 3번은 읽어만 보시면 돼. 자기 글로 꼭 써요.
다 쓰셨죠? 35, 36, 37 봅시다. 같이 풀 거예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얘들아, 때에다가 밑줄 좀 그어볼래? 이게 별건 아닌데, 가끔 이제 확률 문제를 풀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뭐지?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 여러분, 이 때 앞쪽이 전체 경우예요. 항상. 때라는 글자를 찾으시면 돼요. 때. 영어로 하면 이제 왼절이죠. 왼절. 왼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NS가 10이야. 굳이 쓰자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그러면은 A는 집합이 2, 4, 6, 8, 10이겠지. 그럼 PA는 뭘까? 10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럼 얘는 1, 3, 5, 7, 9지. 자, 문제에서 PA 합집합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NS분의 NA 합집합 B를 하는 건데 밑에 거 10이고 위에 건 5 플러스 5에 뺄 게 없어요. 왜냐면 교집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사건이 나옵니다. 되나요? 얘들아, 당연히 쉬운 개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 배운 새로운 기호들을 이용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서술할 수 있어야 돼. A 교집합 B 사건, A, B의 곱사건, 요거는 NS분의 NA 교집합 B일 건데 NS는 10이고 교집합의 원소가 없으니까 위에 0이 올라가서 공사건이 된다. 이렇게 됐죠? 서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넘기시면 기본 핵심 유형인데 여기는 몇 개 같이 볼 거예요. 자, 10번 해보세요. 55쪽에 10번. 어릴 때 생각날 거야. 어릴 때 생각날 거야. 자, 합니다. 때 찾아보세요. 때. 여기 있죠. 그죠? 지금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서술을 해줬으나 만약에 그냥 이런 말 없이 4,500보다 큰 거 찾아라 하면 저 때 앞쪽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드시는 거야. 자, 4개의 숫자 2, 3, 4, 5를 모두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지. 맞아요? 그럼 여기 쓴 숫자 또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알겠죠? 그럼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4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굿. 자, 그 다음에 4,500보다 큰 거 세볼 거야. 야, 자, 정수 나열할 때는 있잖아, 얘들아. 짝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같은 걸 만드세요 라는 문제도 있고요. 이럴 때 크기 관련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짝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같은 거는 1의 자리 쪽을 고정하시는 거고 이런 애들은 앞자리를 고정해서 세는 거야. 4,500보다 큰 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요? 또 앞자리가 5로 시작하는 애들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4,500 어쪽으로 시작하는 자연수는 몇 개일까? 남은 자연수가 2, 3 두 개인데 자리가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1. 그렇지. 뭐 그냥 세보면 4,523이랑 4,532랑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자, 5,000으로 시작하는 건 몇 개가 있을까?
6개. 그렇지. 그래서 답이 8개. 그럼 정답은 24분의 8이 돼. 이렇게 확률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아직은. 그냥 중학교 2학년 수준 문제들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해봅니다. 14번. 여러분 오늘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드릴 거예요. 힘을 조금만 내세요. 문제 몇 개 풀고 개념 17번만 배우면 끝이거든요. 자, 봅시다. 부모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라고 했죠. 부모 A, B, C가 있는 거야. 자, 부모가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을 구하시래요. 맞죠? 엄마 아빠가 싸운 거야. 알겠어? 그럼 얘네를 떨궈야 되지. 그럼 내가 누구부터 앉힐까? A, B, C부터 앉혀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원 앞쪽은 앞단원이 복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먼저 A, B, C를 앉힐 때는 우리는 무슨 순열로 앉히는 거예요? 원순열. 그래서 3팩 나누기 3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엄마 아빠를 껴주면 되죠. 아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굿. 엄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2개. 그렇지. 이러고 문제를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뭘 해야 돼요?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를 깔아야 되죠. 이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인데? 그렇지. 여기서 찾는 거야. 아시겠어요? 5팩 나누기 5니까 4팩이죠. 자, 그럼 24고 위에가 10인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제 중복조합 이용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중복조합 이용하는 거 없네. 조합 이용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26번 해보시죠. 이건 조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하적 상식도 좀 알 수 있는 문제야. 윤서 풀고 있지?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서연이 했어? 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해. 근데 물론 이제 확통 경우의 수 문제, 특히 여기 확률 문제들이 막 땡기지 않아요. 막 다 세야 되잖아. 너네 확통 나한테 처음 배우나? 내 전 여친 얘기 안 해줬지? 전 여친 얘기 안 해줬죠? 별건 아니야. 쌤,
전 여자친구 중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왔거든. 그러면 신방과가 우리나라에서 성대가 제일 높고 중대가 그 미치니까 되게 높은 거거든. 걔가 이제 뭐 지 말로는 이제 수학을 못한대. 수학을 되게 못했대. 막 힘들었대. 수능은 1등급이 나왔지만 어쨌든 어려웠대. 그래서 수학 못하는 애인데 1등급을 받은 거니까 또 문과 수학이니까 내가 확통 공부 어떻게 했냐. 애들이 진짜 확통 너무 못한다. 다 또라이들 아니. 애들이 다 확통 너무 못한다. 그래서 공부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확률 그 경우의 수 계산할 때 막 뭐 곱해주고 나눠주고 막 이런 게 되게 이해가 안 됐대. 그래서 답이 243이 나왔는데 이게 내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은 노트에다가 요 243개를 다 써봤대요. 그냥 그랬대. 뭐가 아니까 노력하라고 243개를 더 써봤대. 이제 해볼게요. 자,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보자. 삼각형 ABC랑 삼각형 CBA는 다른 삼각형인가 같은 삼각형인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알파벳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알파벳 3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열하면 안 돼. ABC, ACB, ABC, BAC, BC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ABC 아니면 AB, E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전체 삼각형 개수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83이야. 그래서 여러분 점 관련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점에다 이렇게 네이밍을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직각 삼각형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들은요. 다 직각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각 B는 호 A2의 원주각이 되면서 중심각 180도의 절반 해가지고 딱 직각이 되거든. 내 말 이해하고 있니? 그럼 봐봐. 지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이 몇 개일까? 6개예요. 왜냐면 지름 하나를 제외하면 왼쪽이 점 3개, 오른쪽이 점 3개가 있죠. 이쪽 방향으로 직각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3개.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3개. 그럼 지름 하나에 직각 삼각형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6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지름이 몇 개예요? 가 점이니까 지름이 몇 개 만들어지죠? 4개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돼요? 여러분, 이 확률과 통계에서 이 앞쪽 1, 2단원의 이 경우의 수 가지고 노는 문제들은요. 니들이 확률과 통계를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기초 지식들이 부족해서 못 푸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많은 유형들을 봐야 되고 저랑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이게 교양이 늘어납니다. 그런 단원, 그런 과목이에요. 알겠죠? 8로 떼주면 7분의 3인 것 같지? 이해되세요? 나중에 예각삼각형이랑 둔각삼각형 만드는 것도 해봅시다. 자, 넘기시면 통계적 확률의 기본 성질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 자, 59쪽 배우고 집에 갑시다. 6시 33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좋죠? 자, 보자. 우리 오늘 일단은 끝났잖아. 아이, 장수만 많지. 이 개념 17번 요거 배우면 2단원 절반이 끝나요. 너무 신나지 않니? 그럼 이제 2단원 반하고 3단원 남았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천천히 나갈 거야.
진짜 절반이에요. 2단원 절반, 거의 절반.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합사건의 확률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사건의 확률을 오늘 수학적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배웠냐면 A합 B 이렇게 쓴다고 배웠지. 얘 계산 방법이 뭐라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모에다가 쫙 깔아놓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겠네. 합집합 딱 조사해가지고, 그치? 근데 얘들아,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NA 더하기, 아이고,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교집합. 그렇지. 그럼 분자가 다항식이잖아. 그럼 이렇게 다 뜯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니까 다 표본 공간분의 일부, 표본 공간분의 일부, 표본 공간분의 일부네. 다 무슨 기호로 바꿀 수 있을까? P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공식의 네모 별표. 근데 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딴 걸 왜 배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자, 배반 사건이면은 A 교집합 B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얘는 뭐 공식도 공식인데 여러분, 앞으로 확률 문제를 확률로 풀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 앞에는 우리가 다 뭘로 풀었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막 다 이렇게 풀었지. 맞죠? 근데 확률을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오시는 거예요. 이 개념 17번에서. 자, 지금 제가 예제 하나 가지고 확률로 확률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공부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봐봐요. 자, 표본 공간, 뭐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A 사건이 짝수고, 그 다음 B 사건이 소수야.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짝수 또는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소수가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럼 짝수가 A고 소수가 B니까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근데 별게 아니야. 문장이 겁나 쉬워. 주사위 한 개 던져가지고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올 확률 구해달래. 주사위 하나 딱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야? 그래. 짝수 또는 홀수. 아니, 짝수 또는 소수. 1은 안 되지. 2, 3, 4. 4는 짝수니까, 그지? 5, 6. 몇 개야? 5개. 이게 지금까지 하던 거. 알겠어요? 굳이 기호로 쓰면 NS분의 N, A 합집합 B. 알겠어?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PA가 뭘까? 짝수가 나올 확률. 자, 주사위 딱 던져가지고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그지? 자, PB가 뭐야? 소수가 나올 확률. 소수 2, 3, 5, 3개 있어. 그럼 소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6분의 3이니까. 맞아요? 자, 이건 뭘까?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짝수이면서 동시에 소수가 나올 확률.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뭐 있어? 2밖에 없지. 그럼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그렇지. 자, 계산해 볼게요. 돼요?
근데 이제 공부 좀 치는 애들은 아니 쌤 내가 이걸 확률로 뜯어서 계산하는 거 오케이 이해되는데 어차피 통분해서 더하다 보면은 분자 쪽에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치? 이걸 왜 뭐하러 내가 확률로 바꿔서 계산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사실 의미가 없지. 이 문제에서 사실 의미가 없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어떤 관역이 있는 거야. 가운데 3점이고 이렇게 2점이고 이렇게 1점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3점 맞출 확률만 알려줘. 예를 들어 3분의 2. 2점 나올 확률만 알려줘. 예를 들어 뭐 6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경우의 수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확률끼리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겹치는 확률을 빼주는 이 개념을 탑재하고 계셔야 된다고. 확률만 나올 때가 있어.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개념 17번이에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거죠. 자, 숙제 60조까지. 그리고 수업 끝이야. 됐죠, 여러분? 자, 월요일까지 숙제 잘 해오시고 밀리지 마시고요. 덜 돼 있는 사람들을 주말에 달려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푹 쉬셨죠? 수고했습니다.